도시에 살면서 늘 제주도의 평화로운 생활을 꿈꿨는데 막상 이곳에 와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 문제는 다름 아닌 가족과 지인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오면 우리 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드나들며 마치 자기 집인 양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반가웠죠. 어머니, 마당이 너무 예쁘네요. 여기서 고기 구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지. 아들과 며느리는 잠깐 집안을 둘러보더니 자신들이 가져온 짐을 마치 호텔에 온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던져놓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희 나갔다가 저녁 시간 전에 들어올게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집을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는 숙박업소 정도로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제주도의 귀촌에서 살고 있는 65의 윤경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쭉 살다가 은퇴 후 남편의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제주도에 정착한 지도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요즘은 제주도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지만 사실 처음 1년 동안은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고민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했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늘 제주도의 평화로운 생활을 꿈꿨는데 막상 이곳에 와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 거죠. 혹시 제주도나 해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의 고민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문제는 다름 아닌 가족과 지인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오면 우리 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드나들며 마치 자기 집인 양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반가웠죠. 요즘은 자식들이 너무 찾아오지 않아서 걱정이라는데 자주 얼굴 보니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배려 없는 일방적인 방문이 얼마나 불쾌하고 고생스러운 일인지 몸소 체험하며 깨달았거든요. 아이들은 마치 저희 집이 펜션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고 힘든 뒤치다꺼리는 고스란히 저희 부부의 몫이 됐죠. 집이 어질러지고 식사를 준비하며 청소까지 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바쁘기만 했습니다. 손주들은 집안을 뛰어다니고 자식들은 그저 바깥 구경을 나가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 배려가 없다면 그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고 아무리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일방적인 공짜 사랑은 없고 서로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 삶의 지혜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퇴직 전 저와 남편은 오랫동안 제주도에서 살겠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남편은 제주도 출신이라 고향에 대한 애착이 컸고 저 역시 그동안 대도시에 살면서 쌓아온 피로를 풀고 싶었어요. 서울 생활이란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숨 쉴 틈조차 없이 바쁘고 치열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골촌 동네에서 올라온 젊은 부부가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아이를 둘 낳아 키우는 과정이 어떻게 쉬웠겠어요. 저는 아이들 키우는데 온 정성을 쏟았고 남편은 주말도 없이 회사 일에 매달렸지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났고 고생 끝에는 서울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남편이 정년으로 은퇴할 때까지 무사히 서울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첫째 아들 성민이와 둘째 딸 지연이도 서울에서 각자 제 짝을 만나 결혼을 해서 가정까지 이뤘고요. 남편이 은퇴를 한 후에도 자식들 결혼 문제며 집 문제까지 정리해야 해서 한동안 귀촌을 미뤄왔어요. 하지만 60대 후반이 되니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울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인 제주도로의 귀향을 미루고 살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자식들도 다 결혼해서 자리 잡았고 경제적으로도 큰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었으니 더 늦출 이유가 없었죠. 처음에 제주도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저와 남편의 결정에
아이들은 걱정 반 설렘 반이었습니다. 엄마, 제주도에서 잘 지낼 수 있겠어요? 좋은 곳이긴 해도 섬 생활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동안 쭉 도시에서 살아오셨는데 이사 갈 곳이 도심 쪽도 아니고 시골로 가신다면서요. 괜찮아. 서울로 이사 오기 전에는 네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쭉 사셨는데 다시 돌아가도 잘 적응할 수 있겠지. 나도 시골 생활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농사 짓고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좀 조용한 데서 살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엄마 아빠가 제주도에 계시면 명절에 집에 갈 때마다 여행 가는 기분이기는 하겠네요. 딸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설레는 듯 밝은 미소를 보였죠. 저와 남편도 새로운 삶이 기대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짐을 정리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제주도에 가 있었어요. 처음 이사할 집을 찾기 위해 제주도를 둘러보던 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모두 조용한 환경을 원했기 때문에 제주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어느 고즈넉한 마을로 찾아갔어요. 20평 남짓한 제주 전통 가옥을 현대식으로 고친 집을 발견했을 때 바로 이곳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아담한 마당에 제주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갈한 돌담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집이었죠. 그 집을 선택한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제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댁이 제주였기에 1년에 몇 번씩 오가긴 했지만 이렇게 완전히 터를 잡고 살게 된 건 처음이었어요. 제주도로 이사한 첫날 밤을 떠올리면 아직도 그 고요함과 평온함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남편과 저는 작은 마당에 나와 앉아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쏟아질 듯 많았고 도시의 불빛과 소음은 전혀 없었죠.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게 실감났습니다. 새삼 저희 부부가 처음 만났던 옛날이 떠오르더군요. 저는 목포가 고향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쭉 살아왔죠. 남편은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는데 대학을 목포로 왔었고요. 저희는 20대 초반 목포에서 서로 처음 만났고 그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었어요. 처음 제주도를 가본 건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주도라는 곳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그저 남편의 고향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제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을 때 시댁 인사를 드리러 간다는 게 긴장도 되고 설렘보다는 걱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제주도에 발을 디디고 나서는 그 모든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목포와는 다른 상쾌한 바다의 향기, 깨끗한 공기, 그리고 넓게 펼쳐진 풍경이 저를 압도했거든요. 그 시절 제주도는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지금처럼 개발이 많이 되기 전이라 육지와 비슷하면서도 색다른 옛날 제주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낯설지만 아름다운 그 모습에 저는 그만 한눈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과 결혼한 후 서울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쭉 살아왔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아름다운 섬, 제주도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제주에서의 강렬한 기억이 지금 은퇴 후 다시 제주도로 들어오게 한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쭉 살게 되었으니 처음엔 정말 꿈만 같았죠. 그런데 제주도로 이사를 하자마자 아들 성민이가 집에 빨리 구경와 보고 싶다며 난리더라고요. 그때는 마침 봄이라 제주도는 노란 유채꽃으로 화려하게 뒤덮여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초등학생인 손주가 봄방학을 했다며 이번 주 주말에 제주도에 오겠다고 하더군요. 유채꽃 축제도 보고 집 구경도 하겠다며 말이에요. 부모가 이사를 했으니 궁금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와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자며 아들 가족을 흔쾌히 초대했죠. 처음에는 정말 들떴어요. 자식과 손주들이 온다고 하는데 싫어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들 가족은 이번에 오면 사흘간 머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에 살면서 하루나 이틀 겨우 머물고 돌아갔던 아이들이 이번엔 꽤 오래 머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놀랐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아지니 내심 좋았지요. 저희 부부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도 준비하고 방도 깔끔하게 정리해뒀죠. 온 가족이 함께 먹을 고기도 넉넉하게 사두었고요. 남편도 손주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여기저기 정리하느라 분주했어요. 그런데 아들네 가족이 저희 집에 도착한 후 보여준 행동은 저희 기대와는 너무 달랐어요. 처음에 집에 도착한 아들과 며느리는 여기저기 둘러보며 감탄을 했습니다. 손주들은 신나게 마당을 뛰어다녔고요. 와, 여기 정말 고즈넉하고 좋네요. 보일러도 잘 되어 있고. 지내시기 좋아 보여요. 어머니, 마당이 너무 예쁘네요. 여기서 고기 구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지. 거기 평상도 있잖니. 그렇지 않아도 저녁에 고기 구워 먹으려고 많이 사다 두었다. 정말로요?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아들 내외의 반응에 기분이 참 좋았어요.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잠깐 집안을 둘러보더니 자신들이 가져온 짐을 마치 호텔에 온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던져놓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제가 주방에서 한참 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나갈 준비를 하니 남편은 의아해하며 물어보았죠. 너네 어디 가니? 네, 유채꽃 축제에 아이들이랑 함께 가보려고요. 저희 나갔다가 저녁 시간 전에 들어올게요. 그래. 알았다. 저희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아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죠.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 아버지 저희랑 같이 꽃 구경 가실래요? 라는 말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그게 제가 너무 많이 바라는 욕심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집을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는 숙박업소 정도로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한편으론 서운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고 남편도 조금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들떠서 그런지 저희의 그런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더군요. 아들 가족의 행동은 우리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단지 제주도에 여행을 하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와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아들 가족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뉘엿뉘엿 저무는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지니 할 일이 없어서 마당에 나와 서성이며 저녁 준비를 하기로 했죠. 그러던 중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더군요. 제주 유채꽃이 정말 예쁘네요. 인생사진 많이 찍고 왔어요. 유채꽃 축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아들과 며느리는 부산스럽게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내심 서운했지만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서운한 기색을 감추고 묵묵히 저녁을 준비했어요. 남편도 별말 없이 불판을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애들이 즐거워 보이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당에 불을 피우고 두툼한 삼겹살과 목살을 올리자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돼지 기름이 석쇠 불판 위로 떨어지며 고기가 익어가기 시작했죠. 곧이어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8살, 5살 손주들이 마당을 헤집고 다니며 신이 나서 노는 모습을 보며 저는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 참, 애들이 너무 신났네요. 역시 시골집이 좋긴 좋아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뛰어놀 기회가 없으니 여기서라도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아야지. 지금 아니면 언제 이렇게 마음껏 뛰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뛰노는 걸 막고 싶진 않았지만
여기가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집인데 조금은 조심하는 게 예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울 집에서는 아이들을 타일러 조용히 하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손주들이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그땐 조심하는 태도가 있었는데 시골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며느리도 아이들도 완전히 자유로워진 모습이었죠. 아이들은 며느리의 말에 더 신이 나서 소리를 지르며 마당을 뛰어다녔고 저와 남편은 그저 고기를 뒤집으면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은 저희 부부가 정성껏 키우던 화초를 망가뜨리기도 했고요. 여러모로 불편한 저녁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아들과 며느리는 뒷정리를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손주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에 함께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그 후로는 아이들만 챙기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마당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에 어이없을 지경이었죠. 보다 못한 남편이 아들을 불러내어 마당을 정리하게 했지만 아들은 그마저도 대충대충 하더니 곧 아이들과 놀아줘야 한다며 급하게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너무나 당연한 듯 저희가 차려준 밥을 먹고 방은 전혀 정리하지 않은 채 몸만 빠져나갔어요. 손주들이 집안을 신나게 뛰어다니면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저 웃기만 했고요. 참다 못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랑 윤서가 집안에서 너무 뛰어다니는 것 같네. 좀 얌전히 있으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시골집에서는 이렇게 뛰어놀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지도 못하면 뭐하러 여기까지 오겠어요. 며느리의 그 당당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땐 시골집이라면 며느리 말대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가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어요. 결국에는 멀리 제주까지 찾아와 준 아들 가족을 불편하게 만들기 싫어서 따끔하게 뭐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찝찝함이 쌓여만 갔죠. 그렇게 아들 가족이 온 집안을 휘저어 놓고 떠난 뒤 이제는 딸 지연이네가 찾아왔습니다. 여름 휴가라면서 박서방과 준영이를 데리고 제주도까지 온 거죠. 손자 준영이도 이제 4살이 됐으니 귀여운 모습을 보고 싶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또 한 번 피곤한 한 주가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스쳤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연이네도 아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서울에서는 1박도 겨우 하고 가던 애들이 제주도에 와서는 일주일이나 머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일주일이나? 우리 집도 좁은데 너무 길지 않니? 그러자 지연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번 여름 휴가는 박서방이랑 시간을 잘 맞춰서 좀 길게 잡았어, 엄마. 여기서 편히 쉬려고. 숙소는 안 잡고 우리 집에서 있을 거야? 엄마, 숙소는 무슨 숙소야. 부모님 집이 제주도에 있는데 다른 데서 왜 자겠어? 그리고 성수기라 제주도 숙박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물론 딸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저희 부부가 아들이나 딸네 집에서 일주일씩 머무른다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반겨줬을까요? 그런 일을 요구해 본 적도 없었지만 아마 그렇게 했더라면 많이 불편해했을 거예요. 저희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손님이 집에서 오래 머무른다는 것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든 일인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제주도 숙박비가 비싸니 저희 집에 머무르는 게 당연하다는 딸의 말에서 저희 부부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래도 딸이니까 아들과는 조금 다를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래도 지연이는 부모와 시간을 많이 보내겠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가족들 밥도 차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그 기대는 지연이 내가 도착하자마자 산산이 부서졌어요. 딸네 가족은 마치 여행 온 사람들처럼 짐을 대충 던져놓고는 바람처럼 관광을 나가버리더군요. 집안일이나 청소는 물론이고 그 흔한 도와주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심지어 이제 4살 된 손주를 하루 종일 맡겨놓고 딸과 박서방 둘이서만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쯤 저희 부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들과 딸은 자신들의 부모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단지 부모의 집을 편리한 숙박업소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손주를 저희에게 하루 종일 맡겨놓고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온 딸은 저에게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엄마, 제주도 은갈치가 그렇게 맛있다면서? 우리 갈치구이 해주면 안 돼? 갈치는 못 샀는데 지금은 비쌀 때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당황하여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아쉬워하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멀리서 찾아왔는데 갈치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대신 돼지고기 사다 놨어.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자. 아이 참, 삼겹살은 식당에서 먹고 들어왔는데. 딸이 갈치를 구워달라고 말할 때 문득 그동안 아들과 딸이 제주도에 찾아올 때 빈손으로 왔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 집이 자기들의 별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빈손으로 오는 게 당연했죠. 그 흔한 과일도 사오지 않으면서 저희 집에 오면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온다고만 했지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는 여기가 무슨 식당 딸린 펜션인 줄 아니? 그렇게 먹고 싶으면 네가 사오지 그랬어.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엄마가 제주도 사니까 뭐가 좋은지 잘 알겠지. 나도 잘 몰라. 앞으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네가 직접 사와. 저는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 않은 채 딸에게 차갑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딸도 눈치가 보였는지 제주도 시장에서 이것저것 생선이며 고기를 사오긴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딸 가족이 저희 부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일주일 지내다 올라갔어요. 저와 남편은 딸 가족이 남겨놓은 흔적들을 정리하느라 또 며칠을 고생했고요. 자식들 방문도 참 피곤했지만 그보다 더 부담스러운 건 그 이후로 시작된 손님들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제주도로 귀촌을 했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친척들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연락조차 거의 없었던 지인들까지 우리 집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더 이상 자식들만이 아니라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친척들, 그리고 가끔 문자 한 통 없던 지인들까지 우리 집을 관광지처럼 여기는 게 점점 눈에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온 지인이 있었어요. 경희야,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명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이게 몇 년 만이야. 나는 잘 지내지. 너 제주도로 이사 갔다면서? 소문이 거기까지 났니? 그래, 제주도로 왔어. 나 한번 보러 가도 되니? 제주도에 볼 일이 있어서 다음 주에 가기로 했거든. 정말? 그래, 오랜만에 얼굴 보면 좋지. 지인의 목소리가 조금은 어색하게 들렸지만 오랜만에 받은 연락이니 반가운 마음에 냉큼 오라고 했죠. 며칠 후 저희 집에 도착한 지인은 집을 여기저기 구경하더니 갑자기 짐을 저희 집에 풀더군요. 당황한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참 좋다. 너희는 정말 복 받은 거야. 나 이 방 쓰면 되지? 딱 손님 방이네. 왜 여기 짐을 풀어? 숙소 안 잡았어? 얘는 무슨 숙소를 잡아? 친구 집 두고 다른 데 가서 자겠니?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 친구를 숙소에서 재울 건 아니잖아? 지인은 마치 펜션에 온 사람처럼 짐을 푸는데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도 참아대 놓고 싫은 내색은 하지 못했죠. 그렇게 지인도 며칠을 저희 집에서 머물다 갔습니다.
저의 지인, 남편의 지인 가릴 것 없이 참 많이들 방문하더군요. 모두들 마치 우리 집을 당연한 휴양지처럼 즐겼고, 짐을 푼 후에는 마당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여기 진짜 조용하고 좋아. 나도 이런 곳에 살면 참 좋겠다. 다들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지만 저와 남편은 너무 잦은 손님들의 방문에 점점 지쳐갔어요. 저희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끊임없이 뒷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엔 반갑게 인사를 나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마치 배경처럼 여겼어요. 그들은 제주를 즐기고 우리 집을 편안하게 누리며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기 바빴죠. 더욱 답답한 건 가끔 어떤 사람들은 떠날 때도 덕분에 잘 쉬고 간다는 감사의 인사 한마디 없이 너무도 당연한 듯 모든 것을 대접받고도 아쉬웠다는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마움은커녕 우리가 그들에게 해줘야 할 걸 못해줬다는 듯한 그 태도에 화가 치밀었어요. 어느 날 남편과 저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어스름한 저녁이었고 참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싶어. 자식들은 물론이고, 이제는 친척들, 지인들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제주도까지 내려온 건 아니잖아. 그 말이 너무나도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서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사실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대접하고 뒤처리하는 일들이 어느새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린 게 화가 났어요. 우리가 원했던 제주도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더는 안 되겠어요.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고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이 서서히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문제는 손님들이 아니라 그들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든 친척들이든 지인들이든 그들을 편하게만 해주려다 보니 결국 우리가 힘들어졌다는 걸요. 우리에게도 평화로운 삶을 지킬 권리가 있는데 그동안 너무 헌신적이기만 했던 거죠.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해. 우리도 늙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이렇게 남들 좋은 일만 하다가 시간을 다 써버릴 수는 없지. 옛날에는 손님들을 다 받았으니 습관처럼 그렇게 했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남편의 말에 제 마음도 더 단단해졌어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제주에서의 평화로운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손님들의 요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앞으로 손님들을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가족이든 지인이든 우리의 삶의 방식에 맞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기로 한 거예요. 얼마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을 억새를 보러 제주에 오겠다는 말이었죠. 저는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대뜸 물었습니다. 그래, 숙소는 잡았고? 그러자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숙소요? 아이, 무슨 숙소예요? 엄마 집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묵는다고? 뭐, 이번엔 양손에 선물이라도 가득 들고 올 거냐? 설마 또 빈손으로 오는 건 아니겠지? 어떻게 집에 갈 때마다 선물을 들고 가요? 이번엔 가볍게 가는 건데.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뭐 들고 오는 거 아니면 우리 집에서 자지 말고 숙소 잡아라. 그리고 꼭 제주 온다고 해서 우리 얼굴 보러 올 필요도 없다. 너희 놀러 왔으면 그냥 너희끼리 놀다 가라. 엄마, 어떻게 가족끼리 그렇게 야박하게 해? 제주도에 가면 얼굴도 보고 함께 지내야지. 아들의 말에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지낸다고? 네가 가족이랑 제주도에 와서 우리랑 진짜로 함께 지냈어? 그냥 짐 던져놓고 나간 거 아니었니? 저녁에 같이 밥 먹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저녁에 같이 시간 보낸 게 아니라 그냥 밥 차려주고 뒤치다꺼리 한 거지. 우리는 앞으로 그런 피곤한 일 안 하기로 했다. 앞으로 우리 집에서 밥 먹지 말고 나가서 사 먹어. 정 너희가 우리랑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 식당에서 함께 먹는 걸로 하자. 엄마도 참. 아들은 한숨을 쉬었지만 저의 단호한 태도에 더는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저희 집에서 머무르면 안 되냐고 물었고 서운하다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었죠. 너희가 앞으로 우리 집에 와서 온 집안을 어지러 놓고 몸만 쏙 빠져나갈 거면 앞으로 명절에도 올 필요 없다. 명절에도 밖에서 보자. 나도 더 이상 명절 음식 준비 안 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명절을 밖에서 보내는 게 어딨어요? 그럼 너희 집에서 볼까? 나랑 네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갈게. 요즘엔 역귀성도 많다더라. 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이렇게 답하더군요. 아니, 그러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렇게 말을 얼버무렸죠. 180도 변한 저의 태도에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맸습니다. 결국 이번 가을에는 숙소를 잡고 제주에 오기로 했고 저희와는 하루 만나 식당에서 저녁만 먹기로 했어요.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딸 지연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딸에게도 앞으로는 우리 집에서 공짜로 숙식을 해결할 생각을 꿈도 꾸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죠. 얼굴이 보고 싶으면 밖에 있는 식당에서 보자. 그 말을 전할 때 제 마음이 어찌나 단단해졌던지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할 수 없다는 결심이 확고했거든요. 그리고 덧붙였죠. 그리고 식당 비용도 이번에는 네가 좀 계산해라. 그동안 우리가 너희 가족에게 쓴 음식값이 얼마인지 생각이나 해봤니? 저는 그렇게 더 이상 묵묵히 참지 않고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속 불만을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이도 처음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목소리에 섭섭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가족끼리 어떻게 그래? 그래도 제주 갈 때 부모님 얼굴도 보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나랑 네 아버지가 네 집에 시도 때도 없이 매번 가서 일주일씩 머무르면 너는 좋겠어? 그동안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을 줬는지 알겠냐고. 그리고 정말 우리 생각해서 우리 집에 머물렀던 건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그냥 우리 집이 편하니까 그래서 머물렀던 거지. 부모 생각해서 머물렀으면 그렇게 행동 못하지. 딸 역시 제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숙소를 꼭 잡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통화를 마쳤죠. 그나저나 정말 어이가 없던 건 지인들의 반응이었어요. 한 지인은 제가 공짜로 재워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자 이렇게 대꾸하더군요. 아니, 사람이 왜 그렇게 야박해? 내가 거기 아니면 잘 데가 없는 줄 알아? 그래도 제주도까지 찾아가서 얼굴 보여주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웃음이라기보다 참을 수 없는 어이없음이었죠. 저는 연을 끊을 각오를 하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초대한 적도 없는데 무슨 손님이야. 잘 때 많으면 거기 가서 자. 그 말을 듣고 통화를 마치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났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후련했어요. 남편은 가끔 저에게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냐고 말하곤 했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와 남편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여보, 우리가 베풀 만큼 베풀었어. 이젠 우리도 좀 우리 시간을 누리며 살아야지. 그 말에 남편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웃긴 건 우리가 그동안 베풀었던 친절과 배려는 그들이 다 잊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이 없다, 차갑다며 뒷말을 하기도 했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잠깐은 서운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고생하며 대접해줬지만 이제 와서 결국에는 뒷말을 하고 다니는 현실이 씁쓸했죠.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제가 지키고 싶은 건 이제 저와 남편의 평화로운 제주의 삶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자 드디어 우리 집에 찾아오겠다는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아들, 딸도 지인들도 더 이상 부담스럽게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과 저는 비로소 꿈에 그리던 조용하고 평화로운 제주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은 친절을 베풀 때 상대방이 그 친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요. 처음엔 내가 기꺼이 베푼 친절이 상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그 친절이 끝없이 반복되면 상대는 그걸 더 이상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마치 마땅히 받아야 할 것처럼 여기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가족, 우리 관계에도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왜 사람들은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선을 지키지 않고 자꾸 넘으려고 할까요? 자식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모두 각자의 경계가 있고 그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야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상대를 위해 조금 더 베풀었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경계를 허물고 넘으려 한다면 결국 그 관계는 깨지기 마련이죠. 나와 남편이 느꼈던 피로와 서운함도 모두 그렇게 무너진 데서 비롯된 것 같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서로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느냐가 아니라 그 도움 속에서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느냐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장 큰 방식이란 걸 말이에요. 오늘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식에게까지 이렇게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모든 의견이 저에게는 무척 소중해요. 솔직하게 느끼신 점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